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이신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알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낸 20대 청년입니다. 23년도 2월에 지방에서 디자인학과 졸업하고 서울의 작은 디자인 회사 입사해서 근무했습니다. 다만 디자인 업무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고 원룸 탈모도 오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 회사가 맞지 않았는지 디자인이 안 맞았는지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쨌건 퇴사를 했고 당장 월세비는 필요했기에 아는 형님 통해서 에스텍 동부의료지사에 속한 한 대학병원에 5월에 입사했습니다. 근무는 확실히 편합니다. 디자인 업체에서 근무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전무했고 단지 몸이 축난다는 것 외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경비 직종이 군대 느낌이 강하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업장은 그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조는 팀장님이 FM을 요구하셔서 선배님 호칭 붙여야 하고 단아까 사용을 강제하진 않지만 다들 단아까를 사용해서 저도 사용하는 편입니다. 분위기 자체는 막 딱딱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입사한 지 3일 된 제가 휴게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선배 들어와서 일어나니까 누워라고 신경 안 쓴다고 하는 분위기여서 다만 봉급이 시급제에다가 수당 책정이 안 돼서 적은 점과 직종 자체에 미래가 없다는 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렇다고 청년 같은 거 준비하자니 지체장애인이나 최적 검증에서 걸려서 떨어질까봐 도전해볼 엄두가 나지 않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투리 시간에 공부라도 하려 했지만 주주야야 휴휴 6일을 달에 5번씩 반복하는 근무 패턴으로 몸이 적응이 아직 안 된 건지 디자인 회사 다닐 때도 못해도 1시간씩 했던 게임 또 안 하고 잠만 자게 되고 본질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여유도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안 하게 되더군요. 월급은 세전 259만 6천원 정도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주야야 휴휴 근무이고요. 입사 도와준 형님 말로는 여기서 3년 이상 일해서 진급하면 PS 크게 늘어나니까 그거 생각하면 괜찮다고 하시지만 과연 여기서 제가 3년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기본급이 적은데 1년에 한 번 주는 상여금 같은 게 크게 늘어난다고 한들 그게 과연 메리트인가 싶습니다. 아직 사회를 몰라서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디자인 업계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부모님들께서도 보안업체에서 들어가 경변한다니까 실망하는 눈치시고 디자인 회사에서 3개월만 하다가 나가서 경변하는 것에 끈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마음이 무거워지는군요. 무엇보다도 저도 앞으로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일은 정말 편하지만 저희 워라밸은 없고 경력도 인정 안 된다고 들었고 그렇다고 인생적 조언을 얻고 싶어도 부모 외엔 진지한 조언 같은 걸 바라본 적이 없어서 디자인 회사를 그만둔 게 실수 같다고 느끼기도 하고 알제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지한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도 아실까? 많이 우유부단하시네요. 많이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찍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지체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체장애. 신체가 좀 불편한 거예요.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군 복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군 복무. 척추술로 경진 지체라고. 그럼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군대? 군 복무? 군대는 면제. 그럼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은 하면 안 되겠네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이분은. 이분은 힘쓰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님이 몸 상태를 알아야 돼요. 몸 상태를 봤을 경우에 님은 근력을 요구한다거나 몸을 쓰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몸 하면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현장에 있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병원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병원에서 이거 진단받을 때, 좀 근력을 요구한다거나 무게를 쓰는 일은 하면 안 된다. 더 악화돼요, 이게.
이런 척추는. 왜냐하면 우리가 무게를 들 때 팔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제 허리나 이제 몸에 하중이 실리거든요. 옥타님은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맨날 하중이 많이 매일같이 실리죠. 네, 옥타님 매일같이 하중이 실리니까 아시겠네요. 남자의 힘은 허리입니다. 옥타님. 허리 조심하시고 옥타님. 왕주먹도 허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특히 저런 이제 옥타님 같은 게 택배일 같은 분 허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택배일 같은 게 막 팔릴 근육보다 허리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단을 왔다 갔다 거리고 몸에 이제 붙여가지고 들고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택배 오래 하면 팔보다 발바닥 허리가 많이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럼 힘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힘쓰는 일을 남자가 포기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힘쓰는 일을 내가 포기하잖아요. 포기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많이 줄어듭니다. 남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일자리 많은 이유는 힘과 근력을 쓸 수 있는 일자리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거지. 내가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다고 치면 사실 여자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일자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가짓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디자인과를 나왔다고 했는데 뭐 전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각 디자인과예요? 디자인 회사라고 하면 보통 시각 디자인이거든요. 시각 디자인. 이거 돈 많이 들었겠네요. 미대가 돈 엄청 많이 깨지거든, 이게, 미술이. 근데 님 디자인 업계에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박봉이죠. 근데 요즘에 디자인 업계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도 지금 그 디자인 회사를 가보면 굉장히 작아요. 본인도 일해봤지만. 그 디자인 회사 일할 때 몇 명이었어요, 직원이? 직원이 몇 명이었고, 월 얼마 받았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남자들도 이제 미대 하는데 미술 가다가 중간에 다 접어요. 웬만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접어. 왜냐하면 디자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할 수 있는데 너무 보수가 작아서 현타 느껴서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자는 1월급이 하는데 남자 1월급이 못하는 거야. 5명이었고 월음 수수께가 나고 나와서 150 정도. 정직원 전환됐으면 월 세역 210. 일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어떤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스트레스? 아마 디자인 회사 하면 여초예요, 여초. 대표적으로 여초 직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 업계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보통 디자인 회사가 보통 미술 전공한 사람들, 미술이나 시각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 시디과 자체가 여초예요. 네. 시각 디자인과 나왔으니까 아시겠네요. 보통 시각 디자인과 나오면 한 성비가 5대1이에요. 4대1에서 5대1. 네. 그리고 순수 디자인은 여자가 훨씬 더 잘해. 남자보다. 네. 순수 디자인은요. 디자인에 나왔던 저런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다루는 거 생각보다 여자가 잘해요. 저쪽은. 한 가지는 여자가 잘해. 근데 멀티가 안 돼서 그렇지. 디자인 회사를 가면 사실 거의 디자인 관련된 원툴만 하거든요. 여러 가지 멀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회사 가면 남자한테 이것저것 다 시키잖아. 근데 이런 디자인 회사들은 일할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저런 걸로 갔을 경우 저쪽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고인물 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 장작의 스트레스. 음... 그러니까 탑은 남자인데 제가 얘기한 그런 거 일반적인 건 여자가 잘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가신 분들 남자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저런 일반적인 디자인 회사는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뭐 프로는 다르거나 하는 건 더 잘한다니까. 그런데 저도 보안업체 일을 해봤거든요. 보안업체 일을.
일하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보안업체 일한 지가? 남자라고. 아. 근데 요즘에 디자인이 많이 어려워요, 디자인 업계가. 한 달요. 근데 한 달 일했는데 몸이 축납니까? 근무 로테이션 지켜집니까? 주저야 비비 지켜져요? 아니면 뭐 대금 같은 거 많이 들어갑니까? 근무 인원은 다 나와요? 주저야 비비 이렇게 명확하게 다 돌아갑니까? 주주 야야 비비. 밤새는 걸 잘 못한다고요? 아니 밤에 자기 안 해줍니까? 밤에 일 없으면 그래도 좀 눈붙이게 해줄 텐데. 야간 시간에. 야간에 그냥 꼬박 근무 세우진 않을 텐데요. 잠을 잘 못 잔다고. 근데 체력이 진짜 약하네. 님 그거 하셔야 돼요. 사연자분, 님 체력이 보통 남자보다 좀 많이 약한 거야. 이거는 있잖아요. 님이 좀 느껴야 돼. 뭐냐 하면, 사실 님이 너무 많이, 뭐, 회사가 다니기 어렵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많이 따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 때, 이 정도 나이도 좀 버텨야 되는데, 아직 힘든 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축난다고 하는 거는 체력이 진짜 약한 거예요, 님. 평소에 운동 같은 거 잘 안 하시죠? 사실 보안업체가 야간이 일하는 게 힘들긴 한데, 한 달 일한다고 축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래 하다 보면 축나는 게 좀 있는데, 주제알 비비면 사실 할만하거든? 주제알 비비가 있잖아요. 주간 두 번, 야간 두 번, 이틀 쉬는 거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사연자분이 중요한 게, 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을 평생 끼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척추수를 받았으면 운동 더 해야 돼, 운동. 그러니까, 근육 같은 거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이 먹어도 버텨요.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근육 같은 운동을. 그러니까 님이 체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님이 신체적으로 뭔가 좀 수술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보다 그런 어떤 체력이나 버티는 강도가 약해요. 근데 그런 마인드 가지고 만약 여기서 내가 이 일을 해서 그만두자. 그럼 다른 일도 못 버텨요. 이건 아셔야 돼, 님이. 내가 봤을 때 일하는 것 자체가 뭐 난이도가 있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도 내가 힘들어서 그만둬버리면 이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 일은. 그거 생각해야 돼. 사실 보안 일이라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팔다리 달렸으면 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가 편하다는데 몸이 축난다고 하는 건 본인이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 뭐 딱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아야 돼. 이미 허리 수술 전력이 있으면 사실 일단 이제 뭐 그런 생산직이나 몸을 쓰는 근력을 다루는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님이 제조업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중요해요. 사연자분. 사연자분 있잖아요.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난 님이 사실 돈 불만 있다고 하는데 원래 보안일이 그래요. 보안일 그래도 제가 예전보다는 돈 많이 받는 거야. 옛날에 내 받을 때 150만 원 받았어. 보안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상승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직종 중에 하나예요. 원래 보안일이 새우 200 근처도 안 됐어요, 원래. 최근에 와가지고 최저씩 올라가면서 이제 200 중반대까지 올라온 거야, 이제. 물론 그만큼 물가로 올라갔지만. 님 그거 하셔야 돼. 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메타인지.
님이 그렇다고 학벌을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님이 지금 돈불만 가질 때가 아니에요. 돈불만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야. 그러면 님이 이거 이상 돈을 벌려면 몸을 써야 돼요. 근데 몸을 써야 되는데 이미 신체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뭐 할까? 다시 디자인 돌아간다고요? 만약 디자인이 돌아가 또 저번에 겪었던 그 똑같은 강도의 일을 또 겪게 된다면. 물론 저도 보안 경비가 열악하다는 거, 근무효과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뭐 보통이 평범하고 뭐 내가 확실하게 나가서 뭐 할 게 있으면 난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교대 근무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사연자분. 교대 근무하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은 필수예요. 님은 특히 몸이 관절이 안 좋잖아요. 그 운동을 해야 돼. 근육을 키워서 내가 하중 실리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강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님은 남들보다 몸 관리 더 잘해야 돼요. 근데 님 몸 관리 안 하잖아요. 보통 미대 다니시는 분들이 알거든요. 미술 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약하죠. 여성적이에요. 미술 하시는 분들이. 좀 약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하고는 좀 담을 쌓은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대 근무하면요. 몸이 멀쩡해도 관리는 필수입니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근육을 키워야 돼. 그래야 내가 이런 일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미대 나왔잖아요. 미대 나와서 뭐 나온다 하도 갈 수 있는 게 디자인 업체 말고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가지고 또 일반 사무실로 갈 수도 없는. 그리고 내가 나가고 나서 뭐 딱 확실하게 뭐 이런 직종에 도전해봐야겠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보면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일단 뭐 님 일 자체가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일단 일 하시고 운동을 해요. 운동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몸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님이 딱히 나간다고 해서 지금 와가지고 또 뭐 직장은 좋은데 구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원래 보안업체의 일이라는 게 가늘고 길게 가는 거야. 가늘고 길게. 그리고 좀 그것도 아셔야 돼. 님이 만약에 뭐 디자인 업계가 아니라 디자인이나 보안 업계가 아니라 딴 애들 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군대 문제가 사실 걸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이게. 아직 사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 남자들이 어떤 군복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일단 아까 그런 수술 경력이나 면제 당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일단 뭐 생산직은 사실상 안 된다는 게 정설이야. 이거 스펙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이 멀쩡해도 충분한 일인데. 그렇다고 님이 뭐 나가서 딱히 뭐 확실하게 뭐 다른 걸 해야겠다 그런 것도 마땅히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서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너무 일단 하고 나서 일 좀 버티고 나서 일단 내가 들어왔으니까 3개월 채워보자. 3개월 채우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늦지 않잖아. 굉장히 우유부단하거든요. 이 사연만 보더라도.
물론 보안업체가 돈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보안업체가 보통 최저시급보다 살짝 좀 약하게 받아요. 보안업체는 뭐 잔업수당 같은 거 적용 안 받아요. 후회되는 게 있다고요. 아니, 나갈만 해서 나갔잖아요. 나갈만 해서. 그럼 여기 나가면 여기 또 나간 거 후회하지 않을까? 여기 그만두고 나가면 또 디자인 일하다 힘들면 아 그냥 나가지 말고 여기 있을걸. 그런 후회하지 않을까요? 근데 님 그거 하셔야 돼. 멘탈이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연자분 멘탈이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야. 님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일하는 거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제 내가 가진 어떤 최저가 기본적인 스펙으로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일하는 거 특히 내가 막 감성적 이유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감성적 이유로 접근하면 오래 못합니다. 특히 이런 미술적인 일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있어요. 이 일이 뭐 교대 근무하고 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사람 스트레스는 없고 야간에 솔직히 편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보안 일이라는 게 야간에 졸린 건 있지만 편하단 말이에요. 님이 만약에 디자인에 확실한 재능이 있으면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님이 디자인하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잖아. 물론 그게 뭐 업체마다 사람 때문에 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나가서 디자인 업체로 만약에 바로 못 들어가면 사실 지금 이런 경비업보다 비전이 더 안 좋은 데가 디자인 업계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물론 보안업체도 AI 때문에 많이 많지. 근데 보안업체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단 말이야 이게. 오히려 4차 산업 때 여러분 보안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판단하고 이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디자인 업계도 요즘에 회사가 아니라 약간 프리랜서, 예. 프리랜서 개념은 바뀌어가고 있잖아. 재택근무로. 사무실 없이. 그래서 내가 나가서 딱 확실하게 딱히 할 게 없다면 지금 일단 일해보고 좀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일하고 나서 일단 몇 달은 버텨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축나는 건 본인 몸 관리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교대 근무 힘들어도 그냥 교대 근무 하는 것만으로 한 달도 안 돼 몸이 축난다는 건 이미 뭐 굉장히 약한 거야 몸이. 일단 잠깐만 잘 들어요 사연자분. 일단 이 일에만 집중을 해. 이 일에만. 자 사연자분 잘 들어요. 님 굉장히 뭔가 좀 우유부단한 것도 있고 정서가 불안한 것도 있어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이가 자신감을 키우시고 이 일 하기로 했으면 이 일 하나만 집중을 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일 하나만 좀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쭉 가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마인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가잖아. 딴 데 가도 난 얼마 못 버티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할게. 이거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뭔가 내가 신체적인 뭔가 결함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내가 일자리로 뭔가 비벼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몸 관리에. 내가 누구보다 몸 관리 평소에 신경을 써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나가면 그래도 젊으니까 받아주는 데 있겠지. 여기보다 좋은 데 있겠지. 좋은 데 있으면 가란 말이에요.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비전 있으면 가도 돼. 보안마다 좋은 데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님은 지금 나가서도 솔직히 뭐 많이 디자인에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장담할 수 없고 설령 들어간다 한들 그 전에 들어갔던 회사보다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이제 요건이 안 좋은 회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일하다 또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님이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스펙이나 뭔가 능력치가 별별로 없으면 큰 돈을 바라면 안 돼. 큰 돈을.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검색 같은 거를 뭐 300, 400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거 벌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자기 일 안 벌어보니까 막 온라인에서 뭐 300충 하니까 300이 버는 게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벌어봐야 300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보안업체에서 새우 300 벌려고 하면 대금만 5번 들어가야 되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뭐 온라인으로 뭐 새우 300, 300이 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돈도 못 버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 창고 다니고 건강관리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관리. 예.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연을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분이 신체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해요. 예, 저분이 척추 쪽에 좀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저런 일을 추천 못 드려요. 보통 남자 같으면 에이, 경비할 거면 뭐 기술 배우 그럼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분은 저런 얘기 못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빼고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분야가 줄어드는 거야. 남자가 이제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에 따라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남들이 하는 일이 몸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참고 다녀보세요. 운동도 하시고, 몸 관리하시고. 지금 나가면 뭐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지만 나가도 할 게 없어요. 나가도 할 게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부모한테 너무 기대려고 하지 마시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모님도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버릇도 고쳐야 돼. 이참에. 부모님이 저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미대 가면서 돈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워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일은 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해보고 막 대근이 심하게 나온다. 그럼 그때 가서 그만두던가. 일단 해보고 나서 그만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예. 아직 힘든 거 안 해봤잖아. 아, 장학금으로요. 음.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영업직은 또 성격이 좋아야 되잖아. 성격이 또 저분이 또 좀 굉장히 좀 내성적인 것 같아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일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